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등 부처 6곳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총선 출마 가능성이 큰 장관 위주로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추가 개각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면 법인카드 사용자로 지목된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섬유 공장에서 큰 불이 나 한때 소방 대응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전북 고창과 서울 신당동에서도 불이 나는 등 밤사이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와 독일 뮌헨에서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눈이 내려 열차와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는 등 폭설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선 폭우로 인한 홍수로 수십 명이 사망하는 등 지구촌 곳곳이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낮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오르며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 호흡기 건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6개 부처 장관을 바꾸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지난주 정책실 신설과 함께 수석 전원을 교체했는데 대통령실 2기 참모진 개편에 이어 부처 장관 6명을 바꾸면서 취임 후 가장 큰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원중희 기자입니다. 이번 개각에 포함된 부처는 기획재정부와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등 모두 6곳입니다. 모두 기존 장관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 물러나는 곳으로 후임은 관료와 전문가 중심으로 채워졌습니다. 먼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국토교통부에는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발탁됐습니다. 또 해양수산부에는 1970년생으로 후보자 가운데 가장 젊은 강도영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이 지명됐습니다. 거시금융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십니다. 6곳 가운데 절반은 여성 후보자로 꾸려졌습니다. 국가보훈부의 강정혜 전 숙명여대 총장, 농림축산식품부는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이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실은 개각 배경과 관련해 국정 운영이 흔들리지 않게 평탄히 갈 수 있도록 전문가 위주로 기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이번 개각의 가장 큰 특징은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을 뜻하는 서호남 탈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개각에 여야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 이번 주 후반 추가 개각도 전망됩니다. 이어서 이병주 기자입니다. 이번 개각의 특징으로는 여성 장관 후보자가 늘어난 것 이외에도 서울대 출신이 줄어든 점이 꼽힙니다. 전임자 6명 가운데 서울대가 3명이었지만 발탁 인사 중엔 단 1명. 이른바 스카이대 출신으로 확대하면 기존 5명에서 2명으로 감소해 출신 학교가 다양해졌습니다. 1기 내각 특징인 서호남을 탈피하고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란 설명인데 여당은 국정 운영에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들 모두 국정 운영에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성과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으며 반면 민주당은 총선용 개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도대체 대통령의 관심은 총선에만 있고 국정 운영과 경제 민생엔 관심이 없으십니까? 이게 뭡니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번 주 후반 추가 개각도 예상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기정통부 등이 포함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장 인선에 관심이 쏠립니다. 검사 출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과 언론인 출신 최금락 전 청와대 홍보수석,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등이 하마평에 오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을 고려해 연말이나 연초에 원포인트로 교체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한편 이번에 교체되는 6개 부처 장관은 모두 내년 총선에서 출마가 예상됩니다. 과반 의석수가 절실한 정부 여당이 인지도 높은 스타 장관을 총동원해 선거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 내용은 유호정 기자입니다.
개각 발표 이후 기자간담회를 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보수 통합과 외연 확장을 최우선 목표로 두겠다고 했습니다. 보수의 통합, 그다음 중도로의 확장, 기본 방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치 일선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이게 된다면 당연히 그런 역할을 이준석 전 대표와도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험지 출마 의사도 재확인했습니다. 여권에선 이재명 대표 지역구이자 민주당 텃밭인 인천 계양을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대장동 저격수 원장관이 나가면 이 대표가 전국 선거를 돕지 못하고 계양에 발이 묶일 거란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경기 분당을 출마를 희망하지만 김은혜 전 홍보수석도 분당을 출마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 다만 당내에선 전국적 인지도가 높은 두 사람이 분당보다 야권세가 강한 곳에서 뛰어주길 바라는 분위기인데 5개 지역구 모두 민주당 차지인 수원이 대표적입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학창시절을 보낸 서울 서초을 출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다만 현역인 박성중 의원 지역구인데다 강남 3구에 해당하는 만큼 보다 험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대구 달성,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부산 중영도,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충남 천안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저녁 하늘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미확인 비행체 기억하시나요? 모의 위성을 실은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 시험 발사였는데 어제 실제 위성을 탑재한 3차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우리 군이 계획 중인 고체 추진 군사 정찰 위성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남쪽 4km 해상의 바지선에서 발사체가 화염과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우리 군과 민간 기업이 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연계해 만든 고체 추진 발사체가 3차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발사체에 실린 해상도 1m급 무게 약 100kg 위성은 우주 궤도에 진입한 뒤 1시간 45분 만에 첫 교신이 이뤄졌습니다. 오후 5시 38분엔 지상관제센터와 쌍방 교신까지 성공했습니다. 1, 2차 발사 땐 모의 위성을 탑재해 2에서 4단 추진체를 시험했는데 이번 발사는 실제 위성을 탑재했고 고체 연료를 사용한 1단 추진체를 시험했습니다. 고체 연료는 액체보다 저장이 쉽고 낮은 비용으로 빠른 발사가 가능해 저궤도용 정찰 위성에 적합합니다. 4단짜리 발사체에 탑재한 500에서 700kg 위성을 궤도에 올린 뒤 1.5톤까지 위성 무게를 늘리는 게 군 당국의 최종 목표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기술을 확보하게 되면 그런 발사체로도 또 우리가 필요한 위성들을 궤도에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이번 발사 성공을 통해 한국형 삼축 체계의 핵심인 우주 기반 감시 정찰 능력 확보를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이 국내 방산업체를 해킹해 레이더 등 주요 기술을 빼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빼간 기술만 1.2TB, 영화 230편 이상의 분량인데요. 문제는 관련 업체 대부분이 피해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동욱 기자입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 안다리엘이 국내 방산업체의 중요 기술 자료를 빼낸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안다리엘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익명으로 임대한 국내 서버를 통해 83차례에 걸쳐 방산업체를 해킹했습니다. 이들이 빼간 건 레이저 대공무게 관련 등 1.2TB 분량의 중요 기술 정보로 풀 HD급 영화 230편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안다리엘의 근거지가 북한 최고층 건물인 류경 호텔이 있는 평양 류경동으로 추정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경찰이 피해 사실을 통보했을 때까지도 해킹당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해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워낙 이제 수준이 빠른 속도로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해킹 조직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안다리엘은 또 일부 업체 서버에 바이러스의 일종인 랜섬웨어를 감염시킨 뒤 시스템 복구 대가로 비트코인 4억 7천여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트코인 중 일부는 한 외국인 여성의 계좌를 거쳐 중국 은행으로 보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자금 세탁을 통해
북한으로 범죄 수익금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이 외국인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북한이 11년 만에 전국 어머니 대회를 열고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직접 연설에 나섰는데 최근 김 위원장의 딸 김주의 우상화 작업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제5차 전국 어머니 대회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고를 듣다 손수건으로 흐르는 눈물을 닦습니다. 직접 연설에 나선 김 위원장은 모든 어머니들이 바친 헌신과 희생은 조국의 미래를 가꾸는 자양분이자 사회주의 대가정을 지켜내는 원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나 역시 당과 국가 사업을 맡아 하면서 힘이 들 때마다 늘 어머니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김 위원장 집권 첫 해인 2012년 4차 대회 이후 11년 만에 전국 어머니 대회가 소집된 배경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혜의 후계 구도를 염두에 뒀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여성 인권이 낮고 가부장적인 사회 북한에서 어머니의 위상을 높여 김주혜를 여성 지도자로 부각하는 겁니다. 엄마가 북한에 천시받는 제일교포이기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년 만에 어머니들을 개최했다는 건 최근 김주혜 뚜익이 샛별, 이 후계 구도 가속화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최근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 축하 행사에서도 김주혜를 조선의 샛별이라 부르며 본격적인 우상화 작업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서울시가 심야 시간대 자율주행 버스를 어젯밤 처음 운행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가 정기 운행된 건 세계 최초인데요. 시민들은 기대와 함께 우려도 함께 보였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운전기사가 손을 대지 않아도 운전대가 저절로 움직이고 정류장에 다다르자 버스가 스스로 멈춰섭니다. 달리는 버스 주변의 사물과 사람을 인식하는 이 버스는 서울시가 어젯밤부터 운행을 시행한 심야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이런 분야에서는 사람이 필요 없어지겠구나. 그다음에 심야 운행하는 버스가 많은데 노동력은 대체할 수 있을 것 같다. 버스는 대학과 쇼핑몰이 몰려 있어 늦은 밤에도 이동하는 시민들이 많은 합점역과 동대문역 사이를 밤 11시 반부터 다음날 오전 5시 10분까지 운행합니다. 중간중간 급정거를 하는 게 몇 번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개선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는 소방과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면서 안전요원도 계속 둘 계획입니다. 현재 자동차 법상에는 안전요원이 탑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에는 계속 돌발 상황을 대비한 안전요원이 탑승하실 거고요. 당분간 심야 자율버스의 탑승 요금은 무료입니다. 서울시는 시범 운행 뒤 내년 상반기 유료로 전환하고 노선도 늘릴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119 구급차에서 30대 임신부가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아기는 물론 산모도 건강한 상태입니다. 보도에 김영현 기자입니다. 구급차가 빠른 속도로 도로를 달립니다. 차 안에서는 만삭의 임신부가 진통을 호소합니다. 구급차가 향하는 곳은 25km 떨어진 청주의 한 산부인과. 절반도 못 갔는데 진통 간격은 더욱 짧아져만 갑니다. 급기야 구급대원들이 응급 분만을 준비합니다. 탑승한 지 15분, 구급차에서는 남자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옵니다. 1, 2분 간격으로 진통이 오는 상황이었고요. 계속 이제 산모분이 아기 나올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었거든요. 충북 진천에서 사는 30대 임신부는 양수가 터지면서 분만통이 시작되자 119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들은 침착하게 의사와 통화하며 산모의 출산을 유도했습니다. 아기와 산모는 건강한 상태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분들이 되게 옆에 계셔가지고 되게 마음의 안도감도 들었고 지금은 이제 건강하게 아이랑 저랑 모두 무사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산모 가족은 119 구급대원들에게 생명 탄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러시아에서는 145년 만에 폭설이 쏟아지는 등 유럽 곳곳에서 때이른 폭설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에선 엄청난 폭우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수십 명이 숨졌는데요. 이 갑작스런 기후변화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서용수 기자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이 온통 흰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내린 눈은 1878년 기상 관측 이래 145년 만에 폭설로 기록됐습니다. 제설 작업에만 13만 명이 투입됐고 모스크바 주요 공항에서 59편의 비행기가 결항했습니다. Сколько? 20 лет такого снега не видела. Вообще даже снега не видела. Я очень рада, что сюда попала. 지난 주말 45cm라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독일 미넨에선 항공기와 열차 운행 취소가 속출하면서 교통에 큰 불편이 빚어졌습니다. 영국 북부에서도 눈으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일부 학교에 휴교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유럽이 이처럼 때이른 폭설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반면 아프리카엔 가뭄이 끝난 뒤 찾아온 폭우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는 폭우와 산사태가 마을을 덮쳐 최소 57명이 목숨을 잃었고 잠비아의 구리 광산에서는 강한 비로 인한 산사태로 광부 7명이 숨지고 20명 이상이 실종됐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폭설과 홍수 같은 기상이변이 더 강력하고 빈번하게 나타나게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국회에서 열립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공백 상황을 장기화할 수 없다며 임명에 동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적 성향과 정책 관련 질의 등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오늘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무역, 진흥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최고 금액인 300억 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것을 비롯해 1,704개 기업의 수출의 탑을 유공자 총 596명이 포상을 받습니다. 정부는 오늘 전 국민의 생애 주기별로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 혁신 방안을 발표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담당해온 이 정신건강 관련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청소년기와 노년기 등 생애 주기별 정신건강 문제를 맞춤형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양주의 한 섬유 공장에서 큰 불이 나 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전북 고창의 주류 공장에서도 불이 나 4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이시열 기자입니다. 소방호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센 물살이 시뻘건 불길 속을 향합니다. 공장 곳곳은 불에 그을렸고 주위는 흰 연기로 가득합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경기 양주시의 한 섬유 공장에서 불이 나 5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거센 불길에 소방당국은 한때 주변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저희 갔을 때는 컸기 때문에 바로 대응 단계를 거는 걸로 알고 1단계 먼저 걸고요. 좀 이따가 더 2단계로 다시 상향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2개 동이 모두 탔고 작업자 7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공장 전체가 검은 연기로 뒤덮였고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앞서 오후 5시쯤 전북 고창군에 있는 복분자주 제조공장에서도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마을 주민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보고 신고하셨는데 현장 도착했을 때는 불이 많이 올라갔고요. 이 불로 공장 내부 설비 등이 타 4,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중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도 어제 오후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전청조의 사기 피해자가 더 늘어 총 32명, 피해 금액은 37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씨의 전 연인 남현희 씨는 최근 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
남현희 씨와 공모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혼자 범행 계획 세우신 거예요?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전 씨는 수감 중 언론에 보낸 편지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지만 사기 피해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전 씨를 검찰에 넘길 당시 피해자 9명이 추가로 확인돼 총 3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은 36억 9천만 원으로 전 씨 송치 당시 알려진 피해액보다 8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전 씨 사기 행각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도 지난 1일 또다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남 씨는 지난달 3일 전 씨에게 받은 고가의 벤틀리 차량을 경찰에 이미 제출했는데 1억 원 상당의 귀금속과 명품 가방, 귀금속 44점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남 씨와 전 씨의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남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학교 폭력은 신고해도 입증이 어렵다는 말 현장에서 많이들 하는데요. 한 학교 폭력 피해자는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이후 학교 폭력 가해자의 유죄를 이끌어내기까지 2년 5개월이 걸렸습니다. 소가리를 하며 증거를 찾아 나선 피해자를 강서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서울의 한 번화가에서 한 학생이 누군가에게 멱살을 잡히는가 하면 벤치에 눕혀져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3년여 전 고등학교 2학년 A군은 동급생 등 4명에게서 허위 성추행 자백을 강요받으며 폭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CCTV 영상을 본 경찰은 당시 동급생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A군 측은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경찰 조사 자료를 끈질기게 살핀 끝에 녹음 파일에서 폭행 정황 근거를 찾았습니다. A군 측은 즉각 이의를 신청했고 뒤늦게 A군을 때린 동급생은 공동폭행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발생부터 처벌을 받기까지 2년 5개월 동안 A군 측은 몸도 마음도 지쳐버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는데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보고 또 봤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그 아이 혼자서 덩그러니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특히 경찰 수사가 아쉬웠다고 토로합니다. 부실 수사는 맞죠. 제대로 판단은 안 한 건 맞죠.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보시고 이제 혐의가 될 만한 것들은 이렇게 다 잡아내고 그런 게 맞죠. 당시 수사를 한 서초경찰서 측은 무혐의 처분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친분과 이성 문제를 고려했을 때 심각한 수준의 폭행은 아니라고 판단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폭력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가 자의적이거나 아니란 건 아닌지 피해자 중심에서 조금 더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지하철을 탔다가 물건을 두고 내리는 일 다들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지하철 유실물 센터에는 고가의 가전제품부터 이건 아예 마음 먹고 버린 건 아닐까 하는 물건까지 다양한 유실물들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인지 이승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충무로역 유실물 센터입니다. 믹서기와 살균기 등 당장 사용해도 될 법한 소형 가전부터 컵라면, 와인, 그리고 우산까지 한가득입니다. 이렇게 주인을 못 찾고 몇 달째 보관된 물품이 이곳에만 5,600점이 넘습니다. 지하철 유실물은 매년 늘어 지난 10월까지 접수 건수가 이미 작년 전체 수치에 육박합니다. 특히 시장이나 기차역이 있는 서울 중구와 용산구, 영등포구에서 유실물이 가장 많은데 10개 가운데 6개만 주인이 찾아갑니다. 본인이 이렇게 하차한 역의 역명과 그다음에 승하차한 정확한 시간 그리고 승하차한 그 번호가 있어요. 칸의 번호를 알고 계시면 더 찾기 쉬우십니다. 문제는 헌옷 다발이나 소방 설비, 목발, 실습용 마네킹, 가발 같은 폐기물이 사실상 지하철에 버려지는 겁니다.
쓰레기를 치우거나 하는데 드는 비용도 감해질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살짝 두고 가면 아무도 모를 거다라는 다른 사람들을 기만하는 심리도 여기에 작용합니다. 생활 폐기물을 아무데나 버릴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나 하나쯤이야 하는 얌체 시민의식의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여 에스더 씨가 허위 과장 광고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전직 식약처 과장이 지난달 여 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고발장을 냈다는데요. 여 씨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업체 온라인 쇼핑몰에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광고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여에스더몰 측은 진행 중인 광고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해 허위 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남편 홍혜걸 씨는 어제 SNS에 시기와 질투, 모함은 압도적 격차의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한다며 아내 여에스더 씨를 응원하는 듯한 메시지를 남겨 관심을 모았습니다. 연말을 맞아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방송, 영화, 연극인들을 위한 봉사단체 길벗이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주민들을 위한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을 진행해 집집마다 온기를 전달했습니다. 노희경 작가와 배우 조인성, 한지민, 이시연, 조혜정 씨 등 150명이 참여해 모두 20가구의 연탄 각 200장씩 총 4,0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고요. 한편 한지민 씨는 봉사를 함께한 국제구호단체에 성금 5천만 원도 기부해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기부금은 앞으로 기아 퇴치 및 전 세계 어린이들의 교육에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시장인 클리치코 시장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젤렌스키가 러시아에 대한 반격 작전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다 내부 부패를 척결하지 못하며 국제사회 지지를 잃고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결국 권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전쟁 상황에서 대통령을 교체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강조도 했다고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여론조사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과 러시아 전쟁에 대한 지지도는 이전보다 하락한 60%대인데요. 전문가들은 시장의 이번 발언이 전쟁의 피로감과 반대파들의 불만까지 터져나온 상황을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면 법인카드 사용자로 지목된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윤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든 검찰 수사관들이 경기도청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썼다는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입니다. 검사와 수사관 40여 명을 보낸 검찰은 경기도청 총무과와 비서실, 법인카드 사용 매장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 이 대표가 직접 지시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에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인카드 의혹은 전 경기도 공무원 공익 제보자 조명현 씨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사건을 신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신고 내용을 검토한 권익위가 사건을 검찰로 넘기고서 이루어진 첫 강제 수사입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지난달 검찰에 출석한 조 씨는 오는 24일에도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이라도 진실을 얘기해서 책임을 다하길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 자료 분석을 끝낸 뒤 검찰은 김혜경 씨를 불러 법인카드 관련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 소환을 앞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자신은 몰랐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 전 대표에게 돈봉투를 마련해 준 것으로 지목된 스폰서 사업가는 송 전 대표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자신에게 고맙다는 인사까지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에 돈봉투 자금을 제공한 걸로 알려진 이른바 스폰서 사업가가 법정에서 자금 전달 과정을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사업가 김모 씨는 친구인 송 전 대표를 돕기 위해 지인에게 5천만 원을 빌렸고 현금 5천만 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뒤 캠프 사무실을 찾았고 박용수 전 보좌관에게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당시 자금 조성 사실을 부인하던 것과는 태도가 바뀐 겁니다. 전달한 사실 자체를 지금 부인하시는 건가요? 전 모릅니다. 김 씨는 송 전 대표도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을 거라고 진술했습니다. 송 전 대표가 당대표로 당선된 뒤 캠프 해단식에서 김 씨에게 여러 가지로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고 김 씨는 증언했습니다. 반면 이번 주 검찰 소환을 앞둔 송 전 대표는 만약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내가 몰랐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억지로 나를 얼거매려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걸 얼거매려 해도 법조계에서는 먼저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들의 진술이 송 전 대표를 향하고 있어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국민의힘 인류한 혁신위에 희생안 최후 통첩에도 당 지도부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사실상 희생안을 거부한 건데 혁신위와 당 지도부는 안건 보고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혁신위의 빈손해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비대위 전환 요구라는 마지막 카드를 사용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주류 희생 요구안을 공식 의결한 이후 처음으로 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희생 요구안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혁신위의 보고가 당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건데 당 지도부는 침묵으로 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혁신이 때문에 짧게만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왜 말씀드렸는데 뭐 똑같은 말 반복하네. 안건 상정 불발을 두고도 혁신위가 적극적인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에 당에서 안건들을 모아서 상정하라고 했다는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혁신위는 오는 7일 최고위 안건 상정을 재요청하겠다고 밝혔는데 당 내에서도 혁신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인류한 혁신위가 이야기한 영남스타 불출마나 험지 출마. 김기현 대표가 자신만 던지면 됩니다. 하지만 혁신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혁신위가 해야 될 역할과 공천과 관련해서 공천 관련 기관 이런 데서 해야 될 일은 분명히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혁신위가 조기 해체와 함께 비대위 전환을 촉구하는 강수를 둘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오선 중진의 이상민 의원, 당이 이재명 4당화돼서 버틸 수가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죠. 민주당 내에서는 국회의장을 하고 싶어 나갔다는 등 의원의 행보에 의심 섞인 비판을 이어가며 평가절하하는 분위기고요.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까지 옹호에 나서며 그야말로 구애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저희 MBN에 출연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선 아직까지 숙고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상민 의원 탈당 뒤 열린 첫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의원 탈당에 대한 코멘트는 없었나요? 의외이시겠지만 전혀 없었습니다. 지도부 차원에서는 탈당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모습인데 개별 의원들은 의원을 향한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지역구 관리를 잘 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공천 불이익을 우려한 탈당이라고 깎아내리거나 국회의장직을 위해 당과 동지들을 버렸다며 탈당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이재명 4당화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며 탈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장에 진짜 목매 달렸으면 민주당에 그대로 하고 탈당할 이유가 없죠. 민심이 어긋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 되는. 이 의원 탈당 직후 뜻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까지 나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평소 소신과
철학을 지키려 노력했던 점에 비추어 보건대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아직까지는 속보하겠다며 이낙연 전 대표 등과 접촉하며 신당행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연합 비례정당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며칠 전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면서 약속 파기를 선언한 데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연합 비례정당 창당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기본소득당이 추진하는 개혁연합신당 등과 연대해 여당에 대응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연합해서 같이 하자는 제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여러 갈래도 있고 그런 세력들과 어떠한 형태든 연합 비례정당을 만들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속대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민주당과 뜻을 함께하며 위성정당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안팎에선 신당 창당 가능성이 거론되는 조국 전 법무장관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연대 대상으로 꼽힙니다. 특히 송 전 대표는 윤석열 퇴진당까지 거론하며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200석 이상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정권을 빨리 탄핵시켜서 끌어내리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민주당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비명계는 물론 친명계에서도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비판이 있지 않겠냐면서 총선의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AI 딥페이크를 활용한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화제였는데요. 가짜뉴스 유포에 악용될 수 있다는 맹점이 있어 이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리더는 오직 국민에게 충성한 윤석열 후보입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할 선택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똑같은 얼굴과 목소리 톤, 자연스러운 몸짓까지 더해 실제 인물이라고 해도 믿길 정도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서 제작한 AI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홍보 영상입니다. 똑 닮은 모습과 말투에 MZ세대를 중심으로 큰 호응을 얻으며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거에서 AI 후보자는 볼 수 없을 전망입니다. 선거 90일 전부터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 운동을 못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개특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딥페이크가 가짜뉴스 유포에 취약하다는 맹점이 있고 선거에 당락을 가를 수 있다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2대 총선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부터 금지됩니다. 미국에서도 지난 5월 미 국방부 청사에서 대형 폭발이 발생한 가짜 사진에 주식시장이 출렁였고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체포되는 가짜 사진이 확산해 논란이 됐습니다.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를 금지하는 법안이 여러 나왔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영하권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 추워도 너무 춥죠. 절로 움츠러드는 겨울 날씨에 제대로 인행치행을 선보인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시베리아로 갑니다. 호각 소리와 함께 시원스럽게 물살을 가르는 남성. 한바탕 수영 대회가 벌어진 이곳의 풍경이 심상치 않죠. 지난 주말 시베리아 도시 옴스크, 얼어붙은 이르티시 강에 수십 명의 현지인이 모였습니다. 섭씨 3도의 얼음물 속 한쪽에서는 수영 시합이, 다른 쪽에서는 얼음물에서 오래 버티기 대회가 열렸는데요. 금세 온몸이 빨갛게 변할 정도지만 다들 믿기지 않을 정도로 표정이 활기찹니다. 오히려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활력도 생긴다며 기뻐하는데요. 시베리아에선 정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큰 심장이죠. 이번엔 좀 따뜻한 나라로 가볼까요? 멀리 쿠바에선 도심을 달리는 자동차 경주가 펼쳐졌는데요. 그런데 이 차들의 면면이 또 범상치 않습니다. 백전노장 올드카들의 노익장과시 현장입니다. 쿠바의 수도 아바나, 각양각색의 클래식 자동차들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무시오 로단테,
바퀴 달린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쿠바의 명물입니다. 올드카 마니아들에게는 그야말로 눈이 즐거운 광경. 대부분 개조된 1950년대 미국 클래식 차량들인데요. 쿠바에 대한 미국의 금수 조치 탓에 차량 부품이 제대로 조달되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죠. 운전자들은 직접 차를 고치기 시작했고 역설적이게도 차량을 더 오래 보존하도록 하는 결과로 이어졌답니다. 국회의사당과 혁명광장을 거쳐 결승선에 도착한 클래식카들. 총 60대의 차량과 오토바이가 올해도 건재를 과시했다네요. 월트 디즈니 형제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설립한 지 100년. 그동안 참 많은 캐릭터들이 태어나고 사랑받아 왔는데요. 남미 칠레에서 동심을 자극하는 특별한 행진이 펼쳐졌습니다. 칠레 산티아고에 등장한 거대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와 도널드 덕, 전 세계에서 사랑받아온 디즈니의 캐릭터들이 이 행진에 동참하는데요.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창립 100주년을 맞아 펼쳐진 크리스마스 퍼레이드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동안 취소됐던 행진. 그만큼 군중들의 반가움이 더한데요. 캐릭터를 향해 손을 흔들고 추억에 빠진 이들. 겨울왕국의 마스코트 올라프가 등장하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뒤를 따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모두가 동심에 흠뻑 빠진 순간 하늘에 있는 월트 디즈니가 흐뭇해할 광경이었습니다.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어제 미국이 중동 홍해에서 군함과 상선이 피격을 당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그 공격이 예멘 반군에 의해 이뤄진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공격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지목하면서 중동 정책 변화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 국방부가 구축함 카니오와 상선 여러 척이 홍해상에서 공격받았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배후를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예멘 반군이 공격했고 배후에는 이란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every reason to believe that these attacks, while they were launched by the Houthis in Yemen, were fully enabled by Iran. 이어 영국 해군도 같은 날 홍해상에서 드론 공격으로 의심되는 폭발 사건이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동맹국가 이번 공격과 관련해 적절한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날 후티 반군은 미국이 아닌 이스라엘 선박 2척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إن القوات المسلحة اليمنية مستمرة في منع السفن الإسرائيلية من الملاحة في البحرين الأحمر والعربي حتى يتوقف العدوان الإسرائيلي على إخواننا الصامدين في قطاع غزة. 후티 반군의 부인에도 공격이 사실일 경우 2016년 이후 7년 만에 미국은 공격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백악관이 배후에 이란을 지목한 만큼 군사 개입을 꺼렸던 미국의 중동 정책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금값이 3% 넘게 급등하며 운스당 우리 돈 278만 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또 비트코인도 올해 들어 142% 상승하며 4만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며 미국 정부가 금리 인상을 곧 마무리 지을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10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1.8% 증가하며 사상 처음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0조 원을 넘은 것은 2001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인데요. 여행 교통 서비스 거래액이 2조 900억 원, 음식료품과 이 쿠폰 서비스가 각각 2조 4천억 원과 8,90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절반가량이 내년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31개 기업 중 55%가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계획이 아예 없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불투명한 경제 전망과 원가 상승 리스크 확대, 금융시장 위축에 따른 자금 조달 어려움이 꼽혔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울산의 2연패를 이끈 철벽 김영권이 올 시즌 프로축구 K리그 최고의 별이 됐습니다. MVP 트로피를 받아든 김영권은 눈물을 흘렸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최영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라이벌 전북을 꺾고 리그 2연패와 함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김영권은 활짝 웃었습니다.
하루 뒤 김영권은 올 시즌 프로축구 최고의 선수에게 주는 MVP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올 시즌 32경기에 나선 김영권은 팀의 후방을 든든히 지키면서도 공격의 시발점 역할도 맡아 울산의 창단 첫 2연패를 이끌었습니다. 단상에 오른 김영권은 감정에 북받친 듯 눈시울을 붉혔고 시상식에 참석한 아내도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이 트로피는 땀과 노력이 하나하나 들어가 있는 트로피라고 생각해. 나를 이렇게 멋진 축구 선수로 만들어줘서 정말 고마워. 선수들에게 자유로운 독재자로 불리며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카리스마로 2연패를 이끈 홍명보 감독은 2년 연속 최고의 감독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축구장 안에서만 선수들을 컨트롤하고 싶고 그 시간에만 만나고 싶어요. 그 외 시간은 전부 다 선수들의 몫이고. 승격팀 돌풍을 일으킨 광주FC는 시상식의 신 스틸러였습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정호연은 영플레이어상을 받았고 베스트 11에 뽑힌 미드필더 이순민은 2년 연속 래퍼로 변신해 흥을 돋웠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오늘 아침 볼에 닿는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상 4.2도로 어제보다 그리고 평년보다 6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도 서울 11도, 부산은 16도까지 오르면서 봄 날씨를 방불케 할 정도로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대기의 흐름이 정체되면서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와 세종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에서도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짙어질 때가 있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보름 넘게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까지 다소 강해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 하늘빛은 흐리겠고요. 남부와 제주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강릉 4.3도, 대전 영하 1.6도, 광주는 2.4도로 어제 아침보다 쌀쌀함이 덜합니다. 낮 기온은 춘천 10도, 대전 12도, 대구 13도, 광주는 14도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 곳곳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도 평년 기온보다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